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벼르고 별렀던 청문회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오늘 여러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하냐 하는 거에 근거가 되는 것이 과거에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연 적합하냐 이런 야당의 문제제기. 그 다음에 아들의 학교폭력 이 논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으로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언론 장악 문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동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과는 똑같다. 저희는 공영방송이 정권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문제가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노영방송 소리를 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변호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이 중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걸 실천할지 안 할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당신의 언행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말은 거짓말이다 하는 걸 입증해낼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그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줄곧 옛날 하던 레코드 다시 틀어서 공격을 하니까 그걸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공방만 벌였는데 그 공방도 우리 모두가 몇 달 전부터 듣던 식상한 흘렁한 레코드였다. 이게 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바로 아들의 학폭 논란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고1 때 하나고등학교 고1 때 담임교사인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아들 간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하나고등학교 재학 시에 동급생들을 폭행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전학 조치된 사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화해하고 친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금 의원들은 아니 그거는 다른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피해자 중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라는 사람의 주장 그것이 어제 청문회에서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학폭 논란 이거에 관해서 물론 아들의 학폭 문제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어디까지 사과하거나 아니면 아들의 학폭 논란이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없는 것이냐? 지난번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 논란이 있었죠. 그거는 아들의 학폭 논란을 떠나서 사실은 본인이 관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하나고등학교 교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전화한 부분은 인정을 했죠. 그러나 본인이 원래부터 좀 알고 있던 분이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했다. 여기까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압력이었다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압력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압력이었다는 걸 민주당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에 실패했다는 거죠. 압력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압력이 있었으나 민주당이 도저히 그걸 밝혀낼 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이게 검찰 수사하고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입증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동관 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관련 보도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해명이 거짓말이다 하는 걸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증인들도 뭐 여러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니 하나고등학교에서 1년 이상 학교를 다녔고 실제 뭐 아이들끼리 학교 다니다가 뭐 싸우거나 뭐 의견 충돌이 있거나 뭐 때리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본인은 역할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해서 이렇게 권력으로부터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입증하지 않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저께 새롭게 나온 일이 없다. 근데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하냐면, 찾아봤습니다 한번. 그랬더니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다 하는 처음으로 나온 기사가 5월 말이더군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석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뭐 6월 1일부터 따지더라도 한 8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학폭 논란, 그 다음에 이 언론장악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된 게 6월 초입니다. 그러면 거의 70일 내지 8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6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169명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꼭 방송통신위원회 그 의원들만 나설 수 있는 건 아니죠. 민주당으로도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올 테니까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거나 뭐 아니면 뭐 관련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누구로부터 입수를 하거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언론 장악이라는 거의 개념이 더군다나 모호합니다. 어떤 것까지가 언론 장악이냐. 저는 원래 제 입장은 역대 정부가 언론 장악을 모두 시도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성공한 정부는 별로 없었다. 어찌 보면 가장 성공한 정부가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장악보다는 간접 장악을 시도했죠. 노조가 어차피 친문재인 성향을 보인다. 민주노총 계열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도록. 그래서 노영방송 얘기는 아까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저희도 노영방송 합니다. 공영방송하고 뭐 YTN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노조가 친문재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효과적인 언론 장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기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여러 정부를 종합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언론 장악에 대해서 간접적인 형태로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그것이 상당 부분 성공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고, 과거 정부는 언론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던 것 아니냐. 특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DJ 정부죠. 잘 아시다시피 본인한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뭐 조선중앙동아 다 해서 그 사주를 구속했습니다. 구속해서 나온 결과,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뭐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뭐 무슨 증여 뭐 이런 온갖 것을 해서 국세청이 앞잡이가 됐죠. 그래서 탈탈 털어서 세무 관계로 해서 다, 예를 들어서 묵가지 배포 뭐 이런 거, 묵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그 돈을 안 받고 배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증여로 봐서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제 기억에는 아마 그 대부분이 다 무혐의가 됐고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렇게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는 거는 뭐 끊임없이 있었죠.
뭐 그 전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가장 성공한.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글쎄 이명박 정부 때 뭐 공영방송이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이 됐나요?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뭐 했을 겁니다. 뭐 다른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그 노력 안 했나요? 근데 장악이 안 되죠, 잘. 언론은 정권은 5년 유한하지만 언론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가죠. 물론 뭐 좀 친정부적인 뭐 그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회사들, 그게 특히 공영방송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뭐 친정부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을 보였던 적은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장악됐다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근접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그동안에 만약에 MB정부에서 이런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고 문건까지 만들었다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정권교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위원회 각 부처나 뭐 이런 데 모든 부서에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됐고요. 청와대 캐비닛까지 뒤져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 갖다 검찰에 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만약에 언론장악 문건을 만들었거나 그런 시도가 있었거나 뭐 관련해서 누군가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5년, 4년이죠. 박근혜 정부 4년,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이 부분은 드러났을 것이고, 이번에 민주당에 어떤 형식으로든 제보가 들어갔을 텐데 80일이면 충분한 검증 시간이 됐는데 없었다. 어제 이른바 한 방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 2달 전에 우려먹은 그런 것들을 다시 재탕 삼탕했다. 이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의심으로 품고 있는 그런 언론장악과 학폭 논란이 실체보다 과장됐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 하는 것을 결국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검찰이 꿰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바로 민주당의 그 꿰맞추기식 공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은 안 돼 라는 걸 딱 정해놓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안 된다는 그 근거, 논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들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돼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다 껴맞추려고 했는데 껴맞출 도구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봐가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동관은 안 돼라는 그런 그 민주당의 목표는 결국 신기루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본인들이 이제는 80일간의 검증 기간 동안 제대로 뭐 찾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원래 없었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뭐 있었는데 못 찾았거나 뭐 둘 중에 저희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거는 80일간의 검증 기간 동안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의 뭐 낙마를 유도할 결정적인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바로 꿰맞추기식 정치 공세의 산물이 아닌가.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